자, 어제 오늘 뉴스룸에서 보도돼서 정말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죠. 19살 대학생 이효정 씨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한 후에 숨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내용 저희가 좀 자세하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그날 효정 씨가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부터 듣고 가시죠. 엄마, 왜? 엄마, 왜 말을 해?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네가 나 때렸어. 했어. 네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 지금 울면서 엄마를 찾는 저 효정 씨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자, 사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1일 오전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이효정 씨는요, 경남 거제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빛이 좀 번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 남자친구인 김모 씨가요, 이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무단 침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던 효정 씨의 뺨을 때렸던 겁니다. 누워있던 곳이 복층이어서요, 보시다시피 천고가 낮다 보니까 몸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고 저항도 못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효정 씨 한쪽 뺨을 계속 때린 뒤에 기절하기 직전까지 목을 조릅니다. 이외에도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누르거나요, 눈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런 심한 폭행을 1시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효정 씨는 휴대전화를 챙겨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김 씨에게서 1시간이 넘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넘는 폭행으로 전치 6주. 그런데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머니 얘기에 좀 따르면 이게 폭행 때문에 눈알에도 지금 멍이 들었고 목에 그 졸린 자국도 선명했다고 해요. 말씀처럼 거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원래 4월 1일 날 이런 무차별 폭행 사고가 있었는데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4월 10일에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상태가 좀 악화되는 모양새로 전개가 됩니다. 특히 엑스레이를 찍고 왔는데 이 상태가 심각해서 사물이 구별 안 될 정도로 안 보이고 기도 먹먹하다고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손톱에 청색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결국 그 사이에 효정 씨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효정 씨 사망한 뒤에 폭행치사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김 씨 했지만 곧 풀려났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1차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망하고 폭행하고 연관성,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가 불승인된 겁니다. 자, 지금 그 생각하실 거예요. 왜 가해자는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 고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느냐.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습니다. 예?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190차례 흉기를 휘두른 그 사건. 류찬하. 결국 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극약 처방을 쓰지 않고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자, 이 김 씨가 풀려난 뒤에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지금 중단했습니다. 효정 씨 죽음에 이 김 씨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건이 있던 그날 김 씨는 왜 효정 씨 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헤어졌는데 3주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효정 씨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맞았는 날 있잖아요. 그 전날이 자기들 만난 날, 그 만난 날 3주년이래요. 근데 그 전날이 3주년인데 자기하고 안 있고 친구하고 있었다고. 예, 갑자기 전화도 막 20통인가 이렇게 막 들어와가 있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차단을 시켰대요. 갑자기 극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구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 교수님. 박상희 교수님. 네. 전 남자친구였는데 헤어졌잖아요. 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뭐 김 씨와 효정 씨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커플이었다고 해요. 고2 때부터 커플이었는데 그때부터도 이렇게 좀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마다 폭행이 더 심해졌고 또 그런 새벽에 집에 찾아와가지고 뭐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래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효정 씨는 헤어졌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기념일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서 3주년 기념일인데 너 왜 나랑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이랑 만나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차단을 시켰죠. 그랬더니 이렇게 좀 와가지고 폭행을 한 건데 그 폭행의 정도가 전체 6주입니다. 어마어마한 폭행이잖아요. 그런 남자친구를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본인은 끝까지 자기가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폭행을 또 저지른 거고 경찰에 폭행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때린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놈 혼자 3주년을 기념하고 저 짓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 씨, 김모라는 자 거의 집착을 보였죠. 자신의 소유물처럼 효정 씨를 다뤘습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효정 씨 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효정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간호과를 이 친구가 하향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우리 딸은 이제 간호과에 이제 지원을 했고 경북 경상시에 있는 이제 간호과에 지원했고 이 친구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급 대학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자꾸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실제로는 이 친구가 효정이를 그렇게 때리고 또 했답니다. 그 학교에서도. 대학을 하향 지원하면서까지 여자친구가 있는 학교까지 갔다. 일단 이것부터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는 상당히 그 인간의 집착이 얼만큼 무서운가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그거는 일종의 자기 스스로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조정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스스로 족쇄를 자기 스스로 채운 겁니다. 왜? 나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나는 하향 지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많이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저런 폭력성을 배웠는가 참 그게 궁금한데요. 아예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주위에 뭐 남자건 여자건 아예 친구들 갖다가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데 휴대전화 검사, 편의점 갈 때도 혼자 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아는 친구하고 함께 해야만 외출을 하겠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스토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남들이 보는 데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11번이나 출동을 했다는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뭐 폭행을 하다 보면 쌍방 폭행이 될까 봐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요. 결국 이제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아예 휴학을 하고 완전히 결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자퇴를 하고 고향인 거제까지 따라와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박 교수님,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이 유족들이 효정 씨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를 딸이 사망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저렇게 딸의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맞은 모습을 본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딸이 더 얘기도 못했겠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동안 털어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SNS로도 친구들한테 의논도 했는데 맨날 맞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코 한쪽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눈 한쪽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보낸다. 너랑 사귄 게 잘못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 이렇게 폭행해서 뭐 전치 6주 이렇게 때리고 나서 또 싹싹 빌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온갖 방법으로 연락을 해왔다는데 이렇게 때리고 사과하고 때리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또 이제 뭐 대학까지 쫓아가는 거나 이런 걸 볼 때 이건 정말 거의 병적 집착이죠. 그래서 용 교수님께서는 이 남자가 족쇄에 스스로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족쇄 덧붙여서 저는 우리 효정 씨는 덫에 정말 빠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 김모 저희가 머지않은 시점에 신상을 공개하게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김모
지금 근황이 알려졌죠. 자, 근황이 좀 충격적인데요. 지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거제 등지에서 술 먹고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이후에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사망 후에는 전혀 연락도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의료과실엔 사망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연락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공식적인 사망 원인 자체가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그래서 이 폭행하고 사망하고 그 연관성,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지금 불명이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19살 간호사를 꿈꾸던 여대생이 저렇게 이 세상을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자, 유족분들이 지금 전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 일단 이제 유족들은 이제 상해치사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고요. 사실 이제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생때 같은 자기 딸이 그렇게 무자비한 어떤 폭행을 갖다 당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어떤 그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서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관여를 해서 뭐라고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간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멀쩡하던 딸이 그 폭행 뒤끝으로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놀러 다닌다. 저게 어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게 정말 수용을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서 유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사망하기 전에 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엄마 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눈이 퉁퉁 부은 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요구 사항이니까 좀 수사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좀 깊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